단국대학교 수시 모집 입시 결과가 나와가지고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 이제 평균 등급에서부터 최저까지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올해 이제 결과가 이렇지만 이전 연도의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꼭 살펴보신 다음에 평균에 큰 차이가 없었는지 이런 거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국대 이제 보는 게 우리 친구들이 논술로 단국대는 사실 5, 6등급 친구들 생각한 거기 때문에 올해도 5, 6등급 대 친구들 합격했는지 보려고 이제 한 거고요. 네, 면접형도 평균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는 특수한 경우니까 농어촌 전형으로 하는 친구분들도 내신 등급이 이렇습니다. 가끔 이제 농어촌 친구분들이 되게 등급 낮아도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열심히 잘 하셔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 낮은 게 아니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로 뽑는 것이 다 대부분 이때가 많이 보이네요. 그죠? 이때가 많이 보이고 이제 여기부터가 논술 우수자 전형이 등장을 하는데 학생부 평균이 4점대다. 네, 최저가 5등급대 분들이 많았고 62부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논술 평균 점수가 70점 중후반이니까 80점 목표로 이번에 공부를 도전을 6등급이니까 85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보면은 이제 너 학과를 넘어갔더니 여기 그래도 아직 여기까지 인문계열인데 이번에 6등급은 안 떴네요. 다 5등급 친구들이 떴고 뒤에 학과에서는 논술고사 점수가 높았다. 그럼 우리 5등급 최저가 5등급대가 이렇다라면은 우리 5, 6등급대 친구분들은 평균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확실히. 그래서 90점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경쟁률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잘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내신이 2점대인데도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공계에서는 6대가 좀 더 보이고요. 인문이 두 개 섞여 있네요. 한문교육이랑 특수교육 학과, 한문교육이랑 특수교육 학과. 네, 이렇게. 그래서 논술 전형은 역시나 예비 후보 학생들이 빠지는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5점 후반대까지 합격하는 걸 봐서는 6점대까지 지원은 가능한데 네, 우리가 논술 점수를 6등급이면 더 높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이 6등급이다. 네, 그러면 내신 6등급이면 수시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내가 수능은 아니다. 그러면 수능이 없는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으로 마지막 도전할 거냐 안 할 거냐. 난 안 할 거다. 안 하고 그냥 지금 성적에 맞춰서 쓰겠다 하면은 고민의 영역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고요. 그 쓸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지방으로 멀리 갈 수 있는지 여부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학교를 고르면 되는 거고 학교랑 학과를 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라는 고민을 한다면은 선택지가 사실 논술밖에 없는 거죠. 최저 없는 논술. 그러면은 우리 6등급 친구들이 도전을 하려면 이 평균 4인 친구들과 어쨌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친구들보다 논술 점수를 더 맞아야지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평균 점수보다도 더 위에 점수를 받아야 네, 내신 격차를 넘어서 뭐 내신 격차가 엄청 큰 게 아니니까 이제 5등급 때까지 합격까지 형성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내신 공부를 최소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플러스 논술 공부를 하면 좋겠다. 내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 과목을 하라는 건 아니고 뭐 국영수만이라도 한다든지 그죠? 그런 전략적인 내신 준비도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수시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학원 다니는 거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죠? 네, 제가 저희 학원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그럼 학원 다니지 마! 때려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왜 다니는지 생각을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네, 공부의 뜻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 학원 다니면은 사실 저도 참 미안하고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근데 부모님들께서도 그래도 가서 조금이라도 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보내시긴 하는데 입시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저도 어머님들께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학교 성적,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애가 잘 쫓아가려면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 정도면 사실 학교 생활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수업을 못 쫓아가고 못 쫓아가는 수포자들이 더 많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수업을 쫓아가기 위한 학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목적이 있어야 한 달에 국영수라는 거에 시간과 돈을 에너지를 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고민을 하는 수험생이라면은 그래서 제발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전략을 제발 막연하게 그냥 내 뇌피셜이라고 하죠. 뇌피셜로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담을 네, 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내신을 미련을 못 버려서 내신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내신 우리 2년 동안 해봤잖아요. 근데 뭐 본인이 정말 공부 1도 안 했어. 노력을 진짜 1도 안 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진짜 할 거다. 다른 친구들도 진짜 할 거거든요. 고3이라서. 근데 다른 친구들이 진짜 하는 것보다 더 진짜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뭐 5등급이랑 6등급 이 친구들이라면은 우리가 전 6등급 친구들한테 현실적으로 5를 맞아서 네, 논술 같은 거 쓸 때 격차를 1, 2점 줄이기 위해서 5를 위한 내신 공부를 하라고 하지 3을 맞은 내신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논술에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친구는. 근데 만약에 나는 수능 안 볼 거예요. 논술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내신 3등급으로 올라갈 6에서 3으로 5에서 3으로 국영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뭐 인문계열 같은 친구들은 확통을 한다고 하면은 수험수투랑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과생들은 되나? 그리고 영어 단어 그동안 안 외웠던 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영어 단어 진짜 하루종일 주구장창 외우고 있나요? 네. 주말에 암기 과목 열심히 주구장창 문제 풀고 인강 보고 외우고 계신가요? 그거 안 하면서 이제 내신 공부할 거라고 학원 가고 내년이면 성인이고 본인이 20살 성인으로 다 자기가 선택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의 20살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아무튼 또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네 올해도 단국대 어쨌든 5등급 때 친구들까지는 중후반 때 친구들까지 합격 컷이 떴다 합격 컷이 떴다 라는 거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여전히 예비 논술은 예비 순위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묶어서 뽑았으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가 논술고사 평균 점수를 보고 그다음에 내신 평균 컷을 보고 그러면 내가 이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상태니까 논술 평균 점수는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이 올렸는데 EBSI에서도 충분히 그래서 논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시험들이 나오는 거고 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떤 강좌들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대신에 이제 학원을 다니고 하면은 장점은 그런 거죠. 요즘 이 지금 EBS 논술 수업 자체는 이전에 한 3년 전이었나? 23년도 22년도인가 그때 이제 올리신 영상에서 그러니까 논술 수업이 쭉 이루어진 거 십몇 강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 영상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없어서 뭐 몇 년이 지났으니까 요즘에 뭐 학교 문제가 바뀌거나 한 것들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지만 학교 유형별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매년 영상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논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논술을 고민하는 분들은 제발 보시고선 해보시고선 했으면 좋겠고 안 하고선 내피셜만 갖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논술로 어디 대학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서 그 라인을 정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EBS에서도 논술 첨삭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작되면은 그런 거 첨삭 서비스 받아서 해보시고, 아니면 내가 주변에 논술 학원을 다니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첨삭하면서 논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변 학원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대입 논술 해주는 학원이 주변에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강에서는 사실 제가 수업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EBS 본 거 말고는, 그래서 그 첨삭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EBS처럼 내가 답안을 아마 제출을 하면은 첨삭 선생님들이 보시고서 피드백을 주시는 형태로 하긴 하겠죠. 그래서 학원에 가서의 장점은 직접 물어보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이 첨삭을 왜 이렇게 해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거고, 나는 최저를 맞추는 수능 공부 플러스 논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논술을 인강으로 듣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형태로 첨삭을 제출하고 답안을 제출하고 첨삭을 받는 온라인 형태로 받고 하는 형태로만 해서 준비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인천의 학생들은 늘 학교에서 아무도 어떤 담임 선생님도 논술을 그래 해봐 잘 준비해봐 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을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의논을 일단 1차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적극 만류하신다면은 그 만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권장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학원이나 논술 이제 그런 건 아니면 입시 컨설팅을 받아서 왜 또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험생이 학원에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을 수 없으니 부모님들께서 어렵더라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보를 자녀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자녀의 등급이 4에서 6등급이라면 사실은 자녀 성적 생기부랑 모의고사 그게 있으면 충분히 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이의 성향이나 그동안 노력해온 거라든지 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또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게 다르니까 아이랑 같이 받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보여져 있는 데이터 플러스 어머니께서 바라본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컨설턴트 분들이 이야기해주는 방향성 갖고 비교해 보시고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들 이제 그 안내 공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 고양,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데, 그 4월 9일부터 서울 지역은 이미 모집을 해서 마감됐고, 그 다음에 2차로 강남에서 그다음 고양에서 인천에서 이제 하는데 접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가는 입장 때문에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대도 논술이 있고 숙대처럼 최저를 낮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대는 그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원자 학생들의 합격 분포라든지, 그러니까 그 출신 뭐 학교나 아니면은 재수생이 많냐 현역이 많냐, 그래서 합격한 비율도 현역이 많냐 재수생이 많냐, 최저를 맞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그 입시 결과 자료로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런 설명회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영상을 봐야지만, 현장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그 정보를 듣고 적어 두셔야 최신 정보 올해 입결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고 들고 물어보고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안 나오는 것들이라서 저도 그 학교 입학처의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봐야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학교들에서 그런 공지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약수령 논술의 대표 많이 뽑는 우리 가천대에서도 찾아가는이 아니라 찾아오는, 관심 있으신 분들 와서 하는 게 4월 19일 날 해요. 네, 4월 19일 날 10시에 그 성남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학생,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제 토요일에 진행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또 신청을 해보셔서 가서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시 결과가 안 올라왔는데 입학 설명할 때 입결을 안 보여주지 않겠죠? 보여주겠죠? 올해 이제 첫 정이 하는 건데 다 오라고 해서 초청해놓고 올해 입결 안 보여주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올해 입결에 대해서도 보고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가서 듣고 오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런 입학 설명회가 시작되었으니 다음 주에 뭐 가천대는 하니까 사실상 이미 다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 갖고 네, 들어보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